여러분, 폴린입니다. 8월에 시행된 세 번째 시험 오늘 출제됐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랑 어떤 문제 출제됐었는지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행됐던 시험 첫 번째 문제 Part 1, Question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단어 여러 개 나왔었는데,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보면은 cafes 이런 문제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afes 할 때 F 발음 주의해주면서 S까지 있었으니까 cafes 이렇게 읽어줘야 됐었고요. 그리고 patio라고 할 때 요 T 발음 patio라고 잘 안 읽습니다. 그래서 patio라고 읽어줬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sitting 할 때 발음 주의, 여기서 장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sitting 할 때 밀어주면서 읽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renovations 할 때 왜 이쪽에 강조 들어가는데 할 때 알발음 입술 나오는 거 잊지 마시고 renovations 할 때 발음 S 끝까지 가줘야 되고 campaign 할 때 폐 이쪽에 강조 있는 거죠. 그래서 campaign 하고 발음 N까지 끝까지 해서 campaign 하고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 attract 할 때 알발음 주의, 그리고 시장 할 때 mayor 하는 발음 주의해 주셨었어야 됐습니다. 고유명사로는요, 처음 보는 걸 수도 있겠는데 Garlington 이라고 읽어줍니다. TON으로 끝나는 거 다 튼이라고 발음해줘야 되기 때문에 Garlington 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고, 장소 square까지 같이 나오는 건데 그 발음 같은 경우 입술이 앞으로 나가는 발음이죠. 그래서 square 이렇게 발음 나야 됩니다. 입술 보이시죠? 그래서 연결해서 읽으면 Garlington Square 이렇게 읽었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 이름 Ricardo에서 Ricardo Martinez라고 읽었어야 됐습니다. 병렬 구조로는요, owners, residents, and visitors 이렇게 세 개의 병렬 구조로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question number 2 이런 문제들 출제됐었습니다. 주의해야 될 단어로는요, moment 나왔었는데 moment 할 때 moment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T 발음을 혀 천장에 붙이는 것까지니까 moment 이렇게까지만 읽어도 좋고요. 이게 더 맞는 발음일 거고요. 그리고 representative라고 합니다. representative 해서 representative 하는데 S까지 붙어 있으니까 representatives라고 읽어줍니다. 그리고 assisting 이런 단어 있었고 confirm 이렇게 읽어줍니다. 고유명사로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장모음 주의해야 되는 speedy internet provider라고 출제됐었고요. 병렬 구조 좀 길게 출제가 됐었는데 confirm an appointment 할 때 confirm 할 때 M 발음까지 가져야 되기 때문에 confirm 하고 확실하게 입술을 다무는 것까지 체크하고 confirm만 이렇게 되겠죠. confirm an appointment 할 때도 appoint 할 때 잘리고 man 이렇게 나와서 confirm an appointment. see a coverage map coverage라고 발음하고요. or pay a bill 이렇게 돼서 bill 할 때 혀 끝까지 올리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confirm an appointment, see a coverage map, or pay a bill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읽어주셨었어야 되는 게 Part 1이었었습니다. 솔직히 난이도로 보면은 중, 하 이 정도밖에는 안 됐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Part 2 문제들 볼까요? Part 2는 역시 개정 이후에 두 문제 출제됐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reception desk가 있는 lobby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오른쪽에 여자분 서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남자분 서 계시고 이 남자분 커피 들고서는 이 여자분이 하는 설명을 듣고 있는, 그리고 여자분 뒤쪽으로 한 남자분이 모니터 보면서 일하고 있었었나 봐요. 그리고 배경에는요, 텔레비전 같은 거 걸려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사진이구나 라고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reception desk가 있는 lobby라는 거 처음에 이야기할 때 장소 이야기하고 싶으면 this is a picture of a lobby 이 정도만 해도 되고요. This is a picture of a reception desk in a lobby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혹은 reception desk까지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요.
사진의 오른쪽에 여자 안내하는 분이 서서 남자에게 뭔가 설명 중이라고 얘기했으니까는 여자분이 a woman 아니면 a receptionist is standing behind the counter 라고 이야기하고 and helping a man 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설명해주고 있다면 explaining something to a man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 Part 2 템플릿에서도 외웠던 표현일 거예요. 혹시 학원 등록해서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학원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것들 외우면 되시고요. 독학하시는 분들이라면 Part 2에 필요한 템플릿 제가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죠? 그거 체크하면서 외우시면 이런 표현들 다 들어가 있고요. 왜 꼭 스탠딩 비하인드여야 되나요? 라는 것도 그쪽에 다 자세히 설명 들어가 있으니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해서 그 영상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 기억도 좀 더 오래 갈 거예요. 여자분 이랬었고요. 그리고 여자분 앞에 남자분 커피 들고 서서 설명 듣고 있댔으니까 holding a coffee cup 하고요. and listening to her 해도 되고 listening to the explanation 해도 돼요. 그 여자분이 하는 그 설명이기 때문에 the explanation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경에는요. 여자 옆쪽 뒤쪽으로라고 했는데 나머지 남자분 하나니까 3명 중에 나머지 하나죠. 그러면 the other man 이라고 잡아주면 되니까 the other man is looking at a monitor 보고 있어요. 뭐 하면서 while working 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while working 이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발음 주의. 그리고 in the background에는요. I can see a television on the wall. I can see 땡땡 on the wall 하면 벽에 뭐뭐 있는 거 보여요. 이 정도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었습니다. Part 2의 두 번째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됐었습니다. 사진 속에요. 컨테이너 건물, shipping 컨테이너 건물 있었다고 하고 여기 문을 닫으면서 어떤 여자분이 서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쪽에는요. 한 여자분이 서가지고 자전거 세우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었대요. 제가 그림을 워낙 못 그리는 거 한 번이라도 영상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림 쪽에 컴플렉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었었고 뒤에는 뭐 나무들이 있었고 뭐 부시들도 있었던 그런 사진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봤다라고 얘기한다면 컨테이너 건물 밖에 있고 바닥에 잔디 있음 하고 싶으면 I can see lawn 하면 잔디밭이죠. lawn 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I can see a lawn outside of the shipping container building 했는데 여기서는 shipping container building 딱 잡아줬지만 이렇게까지 안 가도 되고요. 그냥 outside of the building 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물 밖에 잔디밭 있는 사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잔디밭 보여요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진의 왼쪽에는요. 여자가 서서 문을 닫고 있다 이 표현할 때 A woman is closing the door of the building 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오른쪽에 여자가 자전거 주차하다 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Woman is parking her bicycle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배경에는 나무랑 덤불들 보여요 하려면 I can see trees and bushes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bushes는 작은 덤불들, 키 작은 나무들 그런 것들 bushes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표현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Part 2 문제들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Part 3 이제 핵심 단어부터 보자면 Part 3 주제는요. Cleaning homes라고 해서 집안 청소에 대한 문제에 출제가 됐고요. Question number 5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주로 당신의 집을 청소하는지 그리고 혼자 하는지 누가 청소합니까? 라고 하면 내가 한다 그러면 I do 라고 얘기하거나 우리 엄마가요 라고 하면 my mom does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리고 혼자 하나요? 아니면 여럿이 하나요? 라고 할 때 뭐 I do it by myself 할 수도 있고요. My mom does it by herself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all my family members clean the home together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 가지 답변 옵션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개개인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question number 6 두 번째 문제는요. 집 안에서 다른 장소들보다 좀 더 자주 청소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잘못되어 있죠. 청소하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묻는 시험 문제였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방이라든지 식구들이 많이 생활하는 거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주 청소가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서는요. 특정한 청소용품을 구매할 때 구매를 결정 지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게
광고냐, 인터넷 후기냐, 아니면 친구 추천이냐, 요 세 가지 놓고 어떤 게 더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후기, 친구 추천은 굉장히 많이 자주 옵션으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혹시 시험 준비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아니라면은 Part 3 템플릿도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보면서 리뷰할 때는 이런 템플릿 자주 나오니까 이거 외워둬야 되겠다 참고해 주시면 좋고, 친구 추천, 친구 관련해서는 이런 거 알아두면 좋겠네 라는 것들도 정리해서 암기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리닝 홈즈에 대한 문제 Part 3 출제됐었고요. Part 4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로 출제됐습니다. 여행사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였었는데 화요일, 수요일에 열렸던 이틀 양일간에 걸친 컨퍼런스였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어디서 열리는지, 특정하게 어떤 룸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걸 묻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장소 읽어주면 됐었고요. 두 번째 질문이 As far as I know 하면서 내가 알기로는요, 컨퍼런스가 주말에 열린다고 했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겠나요? 라고 해서 Can you confirm that for me?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an you? 라고 물어봤으니까는 Sure, I can 이라든지 Sure, yes 이렇게 대답한 다음에 주말에 열리나요? 했는데 제가 처음에 화요일이랑 수요일에 걸쳐서 이틀 양일에 걸치는 컨퍼런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니까는 Sure 한 다음에 But I'm afraid you have the wrong information 이라든지 I'm sorry but you have the wrong information 한 다음에 이게 주중에 열려요 라든지 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줬으면 좋았을 법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question number 10 마지막 문제는 컨퍼런스 기간 내에 열리는 워크숍 스케줄 모두 알려주시겠습니까? 라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2개 읽어줬었어야 됐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단순히 워크숍 주제, 시간만 얘기하지 말고 워크숍이 열리는 날짜들도 꼭 같이 이야기를 해줬었어야지 점수 풀 포인트 다 가져오는 그런 답안 됐었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파트 4로 출제가 됐고요. 마지막 파트 5는 이런 문제 출제됐습니다. 어떤 발명품이 사람들의 삶을 좀 더 improve, 향상시켰는지 휴대폰 혹은 자가용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단순히 이게 좋아요, 이렇게 도움이 돼요 이거보다는 이게 좋아요 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다른 것보다 이게 어떻게 더 삶을 향상시켰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줬으면 굉장히 좋은 점수 예상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오늘 출제됐던 시험 문제였었습니다. 도움이 됐나요? 내일 시험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꼭 찾아보고 이런 거 오늘 출제됐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머릿속으로 브레인스토밍 해본 다음에 시험장에 가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컨텐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시험 정리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See ya! 오늘 수업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See ya!